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서 분양하는 더샵 오포 센트리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금 계획, 평면도, 시세 차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어제 월요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은 2월 18일 날 넣으시면 되고요. 1순위는 그 다음 날인 2월 19일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3월 2일에 있습니다. 여기 일정을 보니까 하나포레나 수원장안하고 똑같죠. 여기 센트리체를 넣던지 수원장안을 넣던지 둘 중에 한 곳만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 당에 되시는 분들은 여기 넣으시고 수원 당에 되시는 분들은 수원 장안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주 예정은 23년 12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지하 3층, 지상 22층부터 25층까지 그리고 13개 동으로 구성되며 총 1475세대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경기도 광주는 비규제 지역인 곳도 있지만 오포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받지 않는 민영주택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 7년이 들어갑니다.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보시면 되고요. 1순위 자격은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합니다. 지역을 보면 여기가 원래 광주 거주하시기만 하셨어도 당해 조건이 됐는데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서 여기 시청에 컴플레인을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게 광주 1년 이상 거주 요건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원래 지제역자에도 평택에 거주하기만 했으면 됐는데 거기도 6개월로 바뀌었죠. 입주자 모집 공고 나기 전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생기면 그 위장 전입들을 못하기 때문에 당점 가점 커트라인이랑 경쟁률은 조금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 입주자는 3배수를 선정을 하고요. 여기는 8호 이하 물량밖에 없죠. 가점 75%, 추첨 25%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50%까지 나오고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이자는 마지막에 내는 후불제입니다. 다음으로 주택형하고 분양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형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59 타입, 76 타입, 그리고 84 타입으로 나눠집니다. 59 타입 같은 경우는 25평, 76은 32, 84 타입은 36평에 가까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를 보면 59 타입은 한 3억 5천, 76 타입은 4억 5천, 84 타입은 5억에 근접합니다. 여기가 특이한 게 발코니 확장비가 굉장히 비싸게 나왔습니다. 원래 저렴한 곳은 뭐 500만원에서 1000만원 선인데 여기는 진짜 비싸게 나왔죠. 그래서 발코니 확장비를 감안해서 총 분양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평당 분양가 평균이 한 1450만원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가 아무리 비싸게 나왔어도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세대수를 보면 84 타입이 주력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점 낮으신 분들은 여기 추천 물량을 잘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추천 물량이 25%밖에 없지만 상당히 많은 추천 물량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9 타입 분양가를 4억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계약금 10% 4천만원 내셔야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 50%인 2억이 나옵니다. 나머지 중도금 10%는 잔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연체가 된다고 하면 이 금액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잔금 30% 1억 2천을 내게 되면 입주까지 가능합니다. 자, 종합적으로 보면 입주 시까지 필요한 자금은 연체가 된다고 하면 4천만원, 연체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8천만원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입주할 때 시세를 5억으로 잡아보면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잔금 대출이 최대 50%까지, 그럼 2억 5천만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최대로 다 받게 되면 내가 필요한 자금은 1억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 내가 들어가서 살지 않고 전세를 줄 때는 전세 시세가 한 3억 5천만원 정도로 예상할 때 5천만원만 있으면 전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84 타입 자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 타입 분양가를 5억 5천만원으로 잡을게요.
처음에 계약할 때 5,500만 원을 내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그럼 2억 7,500만 원이 중도금 대출로 나오고요. 나머지 중도금 10%에 대해서는 잔압을 하시거나 연체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시점에 잔금 30% 1억 6,500만 원이 들겠네요. 자, 그럼 입주 시까지 필요한 자금은 연체가 가능하면 계약금만 내시면 되고, 연체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중도금 6회 차분, 마지막 분까지 내셔서 1억 1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입주할 때쯤 KB 시세가 7억 4천만 원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잔금 대출은 최대 3억 7천, 50%까지 나오게 되죠. DTI랑 DSR 기준을 모두 만족해서 3억 7천만 원이 나오게 되면 내가 필요한 금액은 1억 8천만 원만 있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내가 직접 입주할 게 아니고 전세를 줄 거라면 전세 시세가 한 4억 5천만 원 정도로 예상될 때 내 필요 자금은 1억만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뭐 취등록세나 이자나 옵션 같은 거 포함하면 이거보다 조금 더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 전세 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세 시세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도 참고하셔서 이 자금 계획을 짜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금 계획은 보수적으로 짜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오포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경기 광주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 광주역에서는 판교까지 세정거장이면 갈 수 있고요. 이 경기도 광주가 이 판교의 배후 도시예요. 그래서 판교가 상승하는 만큼 이 경기 광주가 이 판교를 뒤따라서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세종 포천 고속도로 호재도 있고 뭐 수서 광주 복선 전철 호재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입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를 보면 여기는 남향, 남동향, 남서향으로 구성된 향에서는 꽝이 없는 무난한 단지 배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초등학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평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9 A타입을 보면 184세대 모집을 하고요. 향을 보면 남서향, 남동향으로 구성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평면도는 포베이 판상형의 마통풍 되는 구조로 무난하게 잘 뽑힌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59 타입은 드레스룸을 크게 빼기가 어렵죠. 그리고 복도에 팬트리도 따로 없습니다. 다음으로 59 B 타입을 보면 48세대만 모집을 하고요. 여기는 남서향으로 구성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9 B 타입은 판상형이긴 한데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죠. 방을 넓게 쓰던지 거실을 넓게 쓰던지 선택하는 옵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수가 적으신 분들은 뭐 이 타입도 나쁘진 않겠죠. 그리고 드레스룸이 길게 빠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59 C 타입은 192세대를 모집을 하고요. 향을 보면 남서향하고 남동향으로 구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투베이 타워형으로 되어 있고요. 양창으로 환기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주방을 통해서 환기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도 안방 안에 작게 있고 팬트리도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76A 타입은 145세대를 모집을 하고요. 남동향으로 구성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와 있죠. 마통풍 되는 구조고 주방은 디귿자입니다. 그리고 알파룸도 있네요.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 대신에 팬트리는 없고요. 드레스룸도 작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76B 타입을 보면 180세대를 모집하고 향은 전부 남향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향은 굉장히 좋네요. 평면도는 투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사이에 알파룸이 이렇게 작게 껴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얇게 나온 알파룸은 보통 애기들 게임방으로 많이 쓰죠. 드레스룸도 작게 있고 팬트리는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력 평면인 84 타입을 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84A를 먼저 보면 207세대를 모집을 하고요. 여기는 남서향과 남동향으로 구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알파룸이 들어가서 5베이 판상형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마통풍 되는 구조고요. 드레스룸이 아까보다는 크게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84 타입인데 팬트리는 보이지 않고요. 자, 84B 타입을 보면 164세대 모집을 하고 남서향하고 남동향으로 구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무난한 포베이 판상형이고 디귿자 주방에 마통풍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드레스룸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크고요. 그리고 주방 옆에 작은 알파룸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팬트리로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84C 타입, 여기는 134세대를 모집을 하고요. 남동향하고 남서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4B 타입하고 거의 유사하죠. 여기 현관의 위치 빼고는 거의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4C 타입도 굉장히 좋죠. 자, 마지막으로 84D 타입은 221세대를 모집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동향하고 남서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에서 환기가 가능하고요. 여기도 보면 침실 사이에 알파룸이 껴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드레스룸은 작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더샵 오퍼 센트리치의 입주자 모집 공고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